어머, 문 좀 조심해서 열고 들어오세요. 격식 갖추고 앉아 있는 거 안 보이세요? 이게 무슨 꼴이에요? 한정식집 문이 갑자기 세게 열려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딸 상견례 자리였는데 생전 처음 보는 덩치 큰 남자들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 소리에 모두들 얼굴이 굳어져 버렸네요. 그중 남자가 사윗감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강석후 여기 있었네. 돈 빨리 내놔. 사기꾼 자식아. 사기꾼이라니?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당황하지 않았고 오히려 제 생각이 맞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처음 예비 사위를 봤을 때 수상했습니다. 결국 터질 게 터졌을 뿐일까요? 상견례 자리는 이미 난장판이 되어버렸지만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내 딸 인생을 망치지 않아 다행이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과거부터 차근차근 다시 생각해보며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5살 이수미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사람을 잘 본다, 라거나 사람 마음을 잘 읽는다 등 남다른 재주가 있다는 말을 자주 듣곤 합니다. 특히 내 자식이래는 더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남들이 보면 그냥 잔소리 심한 엄마라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에게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딸 지민이가 있습니다. 며칠 전 딸이 결혼하고 싶다며 남자친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엄마, 제 남자친구예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허락해 주시면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딸의 소개가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 싱글벙글 웃으며 깍듯이 인사를 했습니다. 이목구비가 뚜렷하니 호감이 가는 얼굴이었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얼굴만 보고 믿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딸이 인사시키는 사람이니 좋게 보려고 노력해 보았습니다. 그래, 반갑네. 하고 웃으며 말해 주었습니다. 남편은 평소에도 입이 무겁고 감정 표현도 잘 하지 않는 편이라 그냥 말없이 미소만 짓고 있을 뿐이었지요. 함께 식사를 할 때는 가볍게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는지, 하는 일은 무엇인지 등의 가벼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후식이 나올 때가 되니 딸의 남자친구가 결혼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뭐, 벌써 결혼 이야기를 하네? 라고 생각하며 놀랐습니다. 그런데 딸은 이미 결혼을 결심했는지 저희의 말에 기대감을 드러냈고 남자친구를 수줍게 쳐다보고 있네요. 남편은 딸의 모습을 보더니 결혼할 때가 되긴 했지. 라고 무덤덤하게 긍정하고 있었습니다. 뭐가 그리 바쁜지 딸은 허겁지겁 상견례 날짜를 정해버렸습니다. 엄마 입장에서 빠른 속도전이 기분이 썩 좋지 않았고 딸이 워낙 순수하게 상대를 너무 믿고 따르는 것 같아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민아, 결혼이 장난이 아니고 평생 한 번만 있는 일이고 인생을 걸고 하는 건데 너무 급한 것 같아. 이렇게 허겁지겁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 하고 내가 걱정스럽게 한마디 하기라도 하면 남편은 지민이 일이고 지민이가 선택한 사람이야. 잘 살겠다면 됐지. 하고 말하기만 했습니다. 남편의 말을 듣고 있으면 답답해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저의 걱정과 상관없이 상견례 날이 다가와 버렸습니다. 장소는 딸이 고른 고급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비용이 저렴한 건 아니지만 상견례 장소로 유명할 정도로 깔끔하고 운치가 있어 보였습니다. 저는 너무 비싼데 예약했네. 조촐하게 집 근처 식당에서 해도 되는 걸. 하고 투덜거렸습니다. 딸은 어른이 좋아하는 단아한 정장을 입고 머리를 차분히 빗어내렸네요. 우리 딸은 이렇게 이쁜데 괜히 이상한 사람한테 잘못 걸린 게 아닌지 딸의 모습을 보며 혼자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에 맞춰 상대방 부모님이 도착했습니다. 몸에 딱 붙는 투피스에 금 목걸이며
번쩍이는 반지까지. 첫인상에서 허영심과 사치가 심한 사람이다 싶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니 우리 아들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아세요? 라며 아들 자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랑을 들으며 저는 뭐야? 자기만 외동아들인가? 자기 아들 얘기밖에 안 하네. 라고 불편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불편해 보이는 건 눈치채지 못했는지 남편은 네, 훌륭하게 잘 자란 것 같아요. 라고 맞장구를 치네요. 말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기운 없이 앉아있는 저에겐 남편도 딸도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사부인들 사람과 마주 앉아있는데 뒷목이 뻐근해 주무르고 있었고 음식을 기다리는 듯 두리번거리며 하고 있는 이야기에 관심 없다는 표현을 해 보였습니다. 어떤 음식이 나올지에 대한 기대감이 아닌 마음, 한 구석에 불안한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답니다. 그때 예비 사위는 내게 적극적으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어머님과 잘 지내고 싶어 하세요. 저는 그 말에도 침묵을 지켰습니다. 침묵을 지킴으로써 너를 쉽게 받아들이기 싫다는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의 침묵을 깨며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부모님들끼리 잘 지내면 편하고 좋지. 하고 대신 대답했습니다. 내 마음에서는 내 느낌이 틀리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 가득 차 있었지만 딸이 옆에서 팔을 살짝 잡아 끌며 엄마, 내 얼굴 봐서라도 한마디 해줘요. 하고 졸랐습니다. 저의 행동에 관심이 없다는 듯 상대편 엄마는 아들 자랑을 쉴 새 없이 늘어놓았습니다. 내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머리도 좋고 잘생기긴 했잖아요. 회사도 엄청 좋은데 다니고 평가도 최고이죠? 아들 잘 키웠다고 다들 부러워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있으니 헛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자기 자식 나쁘게 보이는 부모가 어디 있다고 뻔뻔하기도 해라. 며 속으로 중얼거려 보기만 했습니다. 그냥 아, 네. 그러세요? 무뚝뚝하고 짧게 대꾸를 해 주었을 뿐입니다. 제가 계속 기분이 별로라는 게 눈치가 보였는지 남편은 저에게 그만해. 분위기 나빠지게. 그냥 좋게 가자. 하고 낮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폭발하기 전 막은 걸 거예요. 딸은 미소를 잃지 않으며 엄마, 오빠, 진짜 착해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고 저를 달래기도 했습니다. 예비 신랑은 아이처럼 귀엽게 웃으며 어머님, 제가 무뚝뚝해 보여도 마음을 따뜻한 사람이에요. 절대 실망시켜 드리지 않을 자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예쁘게 앉아있는 딸을 보니 정말 행복해 보였고 이 남자를 굳게 믿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딸의 시선이 안타깝게 느껴져 더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음식을 삼킬 수밖에 없었지요. 그렇게 상견례는 이어졌고 코스 음식이 바뀌는 동안에도 상대의 엄마는 아들 자랑을 멈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밥을 먹으면서 상대의 말에 맞장구를 치고 있고요. 저는 속으로 계속 저놈 인상이 정말 별론데 빈수레가 요란한 법인데 지민이는 어떻게 저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는지. 하고 생각하며 음식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그리곤 괜히 반찬만 뒤적이고 있을 뿐이었지요. 입으로 음식을 집어넣긴 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아 맛을 느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도 그래, 내 딸이 행복하다면 된 거지. 뭘 바라고 있는 거야. 하고 스스로를 다독여 보았습니다. 이미 결혼을 결심했고 내가 막을 수 없는 것이니 지금에서 내가 반대를 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래도 좋지 않은 예감이 있으니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바로 잡아주면 된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다잡아 보기도 했지요. 그렇게 상견례가 마무리될 무렵 예비 신랑이 몸을 비틀며 눈치 보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시선이 그쪽을 향했고 유심히 보게 되었지요.
비정상적으로 한숨을 쉬다가 갑자기 웃더니 얼굴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는 것도 같았습니다. 뭐가 불편한 거지? 뭔가 껄끄러운 게 있는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모습이 딸에게는 보이지 않는 걸까요? 딸은 환하게 웃으며 그 남자만 보고 있을 뿐이네요. 딸의 시선을 느끼니 그 남자도 딸에게 미소를 지어 주었습니다. 일단 그 자리에서 저는 다른 말을 하지 않고 헤어졌습니다. 그렇게 찜찜한 마음으로 상견례를 끝냈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단도 직입적으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땠어요? 그 집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창밖을 보며 힘없이 말했습니다. 지민이가 좋으면 됐지. 당신 그만 걱정해.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말에 나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휴, 당신은 늘 이런 식이지. 그러니 내가 속상하지. 왜 생각이 그렇게 없냐고. 그렇게 볼멘 소리를 내뱉을 뿐이지요. 집으로 가는 택시에서 바라보는 서울 시내 밤은 참으로 아름답기만 했습니다. 내 마음은 이렇게 무거운데 세상은 잘만 돌아가는 것 같았지요. 저는 속으로 결심해 보았습니다. 그래, 딸 결혼은 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엄마로서 할 수 있는 건 해봐야겠어. 상견례 후 일주일 뒤부터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제 의심도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딸은 새로운 의견들을 전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오빠네 부모님이 결혼하려면 집을 먼저 마련하면 좋을 것 같대요. 그 말을 듣자마자 집, 그걸 우리 보고 장만하라는 거야? 그렇게 큰 돈이 어디 있어? 하고 집을 왜 요구하지 싶어 눈살이 찌푸러졌습니다. 그런데 딸은 집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 중이라며 남편 될 사람과 안정적으로 살 곳을 마련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도 그 생각에는 동의했습니다. 집을 알아보다 딸은 마음에 드는 집이 있는데 대출을 알아볼 거라 더군요.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뭐? 대출을 내 이름으로 받는다고? 남자친구 회사도 번듯하다면서 대출을 알아볼 수 있을 텐데 집을 상대 쪽에서 같이 해야지. 왜 너 혼자 이러고 있어? 딸은 똑똑한 편이라 돈 문제를 잘 계획할 거라 생각했는데 이번엔 마음이 앞서 상대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차분히 타일렀지만 제 말이 서운했는지 엄마, 나 진짜 이 결혼 꼭 하고 싶어요. 오빠를 놓치고 싶지 않아요. 오빠도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돈이 충분하지 않으니 속상해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둘 다 열심히 일하면서 갚으면 되니 믿어주세요. 그 말을 들으니 딸이 너무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남자친구가 무슨 회사를 다니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딸이 그럭하지 말하며 부탁하니 더 이상 뭐라 말을 할 수도 없게 되었어요. 내 걱정스러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남편뿐이니 슬며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여보, 애들 아직 젊으니 둘이 같이 열심히 살면 빚도 금방 갚을 수 있을 거야. 너무 못마땅하게만 보지 말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 거니 응원해줘. 남편의 말이 맞는 말인데 왜 공감이 되지 않는지 제 마음을 이제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며칠 뒤 딸은 예비 사위와 집에 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좋은 기회다 싶었죠. 집과 결혼 준비는 어떻게 할 생각인지 제대로 물어봐야겠다 마음 먹었습니다. 집에 들어온 예비 사위는 능청스러운 미소를 띠며 해맑은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집 문제며 대출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듣고 싶다고 하자 어머님, 저도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고 준비하고 있어요. 열심히 회사도 다니고 있고요. 다만 그동안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돈을 지인에게 빌려줬는데 아직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민이랑 집 문제로 상의하다 자금이 필요했던 거고요. 지인에게 받기만 하면 금방 다 갚을 계획이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숨이 막힐 뻔했습니다. 뭐?
지인이 돈이 필요해서 결혼 자금을 빌려줬다는 거야? 그것 때문에 지민이가 대출을 받아야 하는 거고? 예상치 못하게 제 말이 거칠게 나갔나 봅니다. 딸이 당황해서 저를 말렸고 남편도 내 팔을 잡아 끌며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라고 눈치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그냥 넘길 수는 없었어요. 저는 예비 사위를 보며 소리를 낮춰 단호하게 다시 물었습니다. 자네, 결혼하기 전부터 빚을 만들어 놓겠다는 건가? 혹시 다른 빚이 이미 있는데 결혼 자금으로 메우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러자 예비 사위는 잠시 당황한 얼굴을 보였지만 금세 웃는 얼굴로 어머님,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 걱정하시니 안심하시라고 말씀드린 것뿐이지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냥 조금만 더 도움을 받으면 둘이 살 집은 장만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하고 변명을 늘어놓았죠. 저는 속이 얼음장같이 되고 있었지만 마음을 다잡고 그래, 다시 잘 생각해보자. 결혼이 쉬운 문제는 아니지. 하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속내는 이놈 완전 수상해. 정말 돈 문제로 지민이 등쳐먹는 거 아니야? 하는 의심이 커져가기만 했어요. 딸이 속상해할까 더 이상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내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거짓말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언제 예단을 주고받을지, 예물은 어떻게 준비할지,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지 같은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나올 때였습니다. 모든 것이 적극적이었던 딸과는 달리 상대 집과 예비 사위는 우리는 예단이나 예물에는 큰 관심 없으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며 대충 얼버무리고 있었어요. 반면 자꾸 집 문제나 돈 문제를 계속 강조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둘이 편하게 살 공간이면 돼서 원룸이라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민이는 넓은 공간이면 좋겠다고 하네요. 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똑바로 물었습니다. 이봐, 우리 딸이랑 결혼하면서 자네는 돈을 하나도 안 쓰겠다는 건가? 다 우리가 대줘야 하는 거냐고. 자네도 부담을 해야지. 그러자 예비 사위는 민망한 듯 웃으며 아, 저도 열심히 모았는데 조금 모자라서요. 결혼 후에도 열심히 일할 거니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며 말했습니다. 옆에 있는 딸은 제가 무슨 말을 할까 불안해하며 긴장한 얼굴로 저를 보고 있네요. 그 모습은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지민이가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의심만 하고 있구나. 싶다가도 위험하다. 위험해 이건 아닌데. 라는 두 가지 생각이 저를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 표정을 본 남편은 당신 또 시작이야. 조금만 더 믿어보라니깐. 하고 핀잔을 주었어요. 상견례 때부터 수상했다는 내 말은 과민한 반응이라며 그냥 넘겨왔던 남편이 얄밉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 준비는 속도를 내는 것 같으면서도 진행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불안은 점점 커져가기만 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돈 내기가 중심이 되고 딸은 예비 사위를 변호하기 급급했어요. 불안해하는 저에게 딸은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엄마, 요새 결혼하면서 대출 없이 시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들 결혼하고 빚 갚아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니깐요. 오빠가 운이 좋지 않았을 뿐이에요. 뭐, 운이 안 좋다는 게 무슨 뜻이야? 하고 물었더니 딸은 예비 사위에게 들은 말을 해주었습니다. 갑자기 지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는 이야기. 회사에서 업무가 과다해지고 성과를 내지 못하면 월급이 늦춰진다는 이야기. 이 모든 것이 악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딸에게 답답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지민아, 그런 건 악재라 하는 게 아니야. 지인에게 돈을 안 빌려주겠다는 결정을 못한 것이고 큰 회사에 다닌다면서 월급이 안 나오는 게 말이 되니? 그런 게 어떻게 악재라는 거야. 하지만 딸은 이미 마음을 굳혔고 어떤 얘기도 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깊은 의심을 품었고 결혼 전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지요. 결혼 준비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신혼여행과 예단, 예물이 하나씩 정해지고 있었지만 딸이 혼자 감당하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그래도 예비 신랑이 자기 부모님과 적극적으로 결혼 준비를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 우리가 안 보는 데서 하겠지. 설마 그냥 있겠어? 라며 넘겨버렸지요. 상대 엄마는 여전히 우리 아들이 능력이 좋다? 는 자랑만 할 뿐 결혼 비용에 대해서는 꼼꼼히 챙기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 결혼 준비가 한창인 시기, 저희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일이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짜와 결혼식장이 잡히고 청첩장 디자인을 결정해야 할 때가 되었지요. 그 시기가 되면 예비 부부가 함께 예식 준비를 하고 웨딩 사진 촬영이나 드레스를 고르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우리 딸 표정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놈의 연락이 뜸해져 불안해하는 것 같기도 했고요. 늦은 저녁 시간 딸이 소파에 힘없이 누워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안절부절하고 있길래 저는 물었습니다. 왜? 석후군한테 연락이 아직 없어. 딸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아직 안 받아요. 어젯밤부터 문자도 안 보고. 속상해하는 딸의 모습이 오히려 저는 기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이제 드디어 꼬리가 잡히겠구나 하고 생각했지요. 딸이 마음 상할까 제 마음은 숨겼지만요. 사실 그 자리에서 봐. 엄마가 이상하다고 했지. 차라리 잘 됐어.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딸이 더 실망할까 참았습니다. 다음 날 퇴근하는 딸은 울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오빠가 겨우 연락이 됐는데 곤란한 일이 생겼나 봐요. 돈을 돌려주겠다던 지인이 돈을 갚기 힘들다고 했고 회사에서도 월급은 다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어이가 없었지만 딸 이야기는 더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나 믿으라고 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내가 돈 주겠다고요. 결혼이라는 건 양가가 힘을 합쳐도 모자란데 상대편에서 계속 돈 문제가 불거지니 속에서 불이 나려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남편도 아니, 저놈 다른 빚이 있는 거 아니야? 지민이한테 자꾸 돈 내게 하는 게 이상하잖아.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대수롭게 보이진 않는다고 하면서요. 그리고 며칠 뒤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딸이 그 남자를 만나러 간다고 해서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혹시 그냥 돈 주거나 그 사람 말 다 믿지 말고 꼼꼼히 물어봐야 돼. 알았지? 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알겠어요. 왜 그래 진짜. 맨날 그렇게 의심만 하는 게 오빠 마음을 더 상하게 하는 거 몰라요. 라고 말하고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새벽 늦게 돌아온 딸은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서 왔습니다. 우리 부부는 너무 깜짝 놀라 뭐야? 무슨 일인데 그러니? 하고 딸에게 물었고 제대로 말할 기운도 없던 딸은 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오빠가 도박에 손을 댄 것 같아요. 내가 봤다니깐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회사 앞에 도착해서 우연히 보게 됐는데 오빠가 어떤 사람들이랑 거래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이상해서 뒤를 밟아보니 카지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표정도 너무 무섭고. 딸의 말에 저는 숨이 막혀왔습니다. 그래, 내 촉이 맞는 거였어. 딸은 며칠 뒤 남자친구에게 자기가 본 것을 말하고 직접 물어봤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발뺌하더니 결국 인정하더라는 겁니다. 도박 빚이 조금 있는 건 맞지만 금방 갚을 수 있고 혼인 신고만 하면 안심할 수 있다는 이상한 말을 하면서요. 딸은 펑펑 울었습니다. 딸을 안아주며 아이고, 내 딸. 이젠 그 사람 더 이상 감싸줄 필요 없어. 결혼 여기서 멈추자. 제 목소리가 떨릴 정도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런 꼴을 보고도 아직 미련이 남았던 딸은 엄마, 오빠가 마음이 나쁜 사람은 아닌데 정말 힘들어서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엄마 어떠하죠? 라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이거 진짜 큰일이다. 당장 결혼 준비 멈추고 다시 생각해 봐야 해.
라고 딸에게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날은 우리 가족 모두 울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딸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죄송해요. 라고 자책했고, 남편은 저에게 진작에 당신 말을 들을 걸. 미안해. 라며 사과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지 뭐. 결혼하고 알았으면 더 큰일이었을 텐데. 라며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는 분노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감히 내 딸을 이렇게 울리다니. 대체 뭐 하는 놈인 건지.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상처 주면서 결혼까지 하려고 했는지. 겉으로는 차분히 진정하는 듯 했지만 속마음은 저 집안의 쓰레기를 던져주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까지 퉁퉁 부은 눈으로 출근도 하지 못하고 방에 누워있는 딸을 보니 더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엄마, 오빠가 결혼 전까진 문제 해결하겠다고 하네요. 우리 속이려고 한 건 아닌데 일이 계속 꼬이기만 했대요. 나 이제 어떡해. 그 순간 저는 딸에게 단호히 말했습니다. 지민아, 너 지금부터 엄마 말 잘 들어. 당장 그 사람 만나서 정확하게 따져 물어봐. 도박 빚이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갚을 건지, 결혼은 정말 가능하기나 한 건지, 모두 다 꼼꼼히 물어봐. 절대 애매하게 넘어가는 건 안 돼. 알았지? 딸은 알겠다고 하며 남자친구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그런 꼴을 보고도 남자친구를 놓지 못하는 딸을 보며 제가 나서서 이 결혼을 끝내야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남편도 제 생각에 동의하고 돕기로 했고요. 지금부터 제가 해야 하는 일은 그 남자의 진짜 모습을 파헤치고 딸의 마음을 정리하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그 전에 빨리 결혼을 막을 방법을 찾아야 해. 우리 딸 불쌍해서 어떻게 해. 라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결혼 준비가 거의 마무리된 상태이지만 지금이라도 돌이켜야만 했어요. 저는 일방적으로 딸에게 결혼을 취소하겠다고 말해버렸고 남편이 내 의견에 동의했고 딸은 갈피를 잡지 못해 울기만 했습니다. 딸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초조해 보였고 잠도 잘 못 자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식탁에 앉아있기만 하던 딸에게 지민아, 뭘 좀 먹어야 힘이 나지. 계속 이러면 어떡해. 걱정스럽게 물으니 딸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오빠가 나한테 거짓말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엄마 말대로 빚이 얼마인지, 결혼식 치를 돈은 있는지 계속 물으니깐 얼버무리기만 하고 자리를 피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정말 안 되는 거겠죠? 딸의 말을 들으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짜 뻔뻔한 놈이네. 우리 딸 속여먹고 등쳐먹을 생각만 하다니. 결혼은 절대 안 돼. 이건 딸 인생도 내 인생도 망치는 길이야. 하고 소리를 질러 버렸습니다. 제 말에 딸은 깜짝 놀라 울기만 했고 남편은 내 손을 잡으며 진정해, 당신도 큰일 나겠어. 라고 했습니다. 남편의 결혼식을 취소하자는 말에 딸은 아빠, 저도 그렇게 해야 하는 건 알아요. 근데 내가 결혼 일주일 남겨두고 결혼을 깨버리면 사람들에게도 너무 창피할 것 같고 오빠가 착한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희망도 못 버리겠고. 뭐 창피하긴 뭐가 창피해. 결혼하고 잘못된 것보다 훨씬 나은 선택이야. 이거 정말 후회 없이 결정해야 해. 알았지? 딸의 말에 저는 목소리가 다시 커졌습니다. 딸은 고개를 숙인 채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은 모든 식구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딸은 밤새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답답한 마음에 안방 창문을 열고 겨울 바람을 들이키고 있었지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우리 딸에게 왔는지, 내가 미리 막지 못했는지. 그래도 아직 늦진 않았어. 이 결혼은 끝내야만 해. 그래야 딸도 살고 우리 부부도 살지. 다음 날 아침 상대 집에서 결혼 마무리 준비를 위해 다시 만나자고 연락을 했습니다. 상견례를 하긴 했지만
교환할 예물이나 식장 리허설을 의논하자는 것이었지요. 저는 마음이 복잡하긴 했지만 이것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기회야말로 그놈의 민낯을 드러내고 공식적을 결혼을 취소하기로 선언해야 할 기회 말이지요. 딸이 마음을 정리하지 못한 건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첫 상견례 장소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같은 장소에 같은 얼굴들 참 기분이 나빴습니다. 딸은 여전히 곤란한 듯 엄마, 너무 심하게 말하지 말아주세요. 말했고 저는 그래, 알았어. 상황 봐가면서 엄마가 잘 말할 거니깐 걱정하지 마. 하고 대꾸했습니다. 심하게 말하지 않더라도 할 말을 해야만 한 것이지요. 상대편 엄마는 역시나 화려하게 차려입고 와서 아주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결혼식 마지막 점검하려고 뵙자고 했어요. 아무 문제 없다는 듯 웃으며 말하는 그 모습에 화가 났지만 저도 웃으며 말해 주었지요. 자네, 오늘은 도박장 안 갔다 왔나? 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이제 절대 그런 일 없어요. 그 순간 올게 왔다는 걸 알았습니다. 한정식집 문이 세차게 열리고 거칠어 보이는 남자들이 우르르 들어오면서 야, 강석후, 여기 있었어. 빨리 돈 내놔, 이 자식아. 하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 모습에 딸은 완전히 얼어붙었고 남편은 굳은 표정으로 그 남자를 보고 있을 뿐이었지요. 상대편 엄마는 어머? 이게 무슨 일이에요? 뭐야, 당신들! 하며 허겁지겁 일어섰습니다. 저는 속이 후련했지요. 그래, 이 꼴을 보면 다 정신 차리겠지.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해. 하는 마음으로 그 모습을 차분히 지켜보았습니다. 채권자들은 예비 사위가 엄청난 도박 빚을 지고 갚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하며 위협하기 시작했고 여기저기 수소문 끝에 결혼식 준비를 하는 그 사람을 찾아냈다고 했습니다. 상대편 엄마는 석후야, 이게 무슨 소리야? 도박 빚이라니. 아니지, 거짓말인 거지. 하며 울음 섞인 목소리로 아들 팔을 잡아 흔들었습니다. 예비 사위는 그게 제가 바로 갚을 수 있는 돈이었어요. 하고 횡설수설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쏟아냈습니다. 오해! 오해는 무슨 오해! 이렇게 여자한테 사기치는 게 사람이라 할 수 있어? 우리 딸한테 얼마나 거짓말을 해댔어. 남편도 더는 참을 수 없는지 이제 이 결혼 없던 걸로 합시다. 우리 딸 힘들게 한 거 가만두지 않을 거요. 라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채권자들은 돈부터 갚으라며 위협을 했고 저희 가족은 결혼을 하지 않겠다 선언하니 그제야 그 남자는 체념한 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상대편 엄마는 이런 모습을 보고도 자기 아들을 감싸고 있었지요. 우리 석후 그런 애 아니에요.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있었을 거예요. 저분들 좀 나가라고 해주세요. 라고 했지만 채권자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런 결말을 맞게 될 줄 예상하기도 했지만 막상 실제 상황이 되니 분노와 안도감이 섞인 복잡 미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채권자들에게 빨리 이놈 데려가서 해결하세요. 우리 딸이랑은 이제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채권자들은 피식 웃으며 그래, 아주 시원시원하신 분이네. 이 놈아, 너 사람 잘못 골랐어요. 이젠 끝이야. 하며 그 놈을 질질 끌고 나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결혼은 끝이 났습니다. 내 마음을 천둥치는 듯 시끄러웠지만 이렇게라도 끝냈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아무 말 하지 않던 딸은 집에 도착하니 눈물을 조용히 흘렸어요. 저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아주며 지민아, 울지 마. 그놈한테 속았지만 결혼 안 한 건 참으로 다행한 일이야. 이겨낼 수 있어. 같이 이겨내자. 딸은 눈물 범벅된 얼굴로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진짜 미안해요. 처음부터 엄마 말 들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내가 너무 순진하기만 해서.
당장은 힘들지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겠지요. 더 이상 사람에게 속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제대로 식사를 못한 우리 가족은 맥주와 안주거리를 배달시켰습니다. 그래도 피부는 달래야지 나쁜 인연 끝낸 기념으로 자축할까? 라는 남편의 말에 아빠, 오늘 센스 만점. 하고 웃으며 얘기했습니다. 저는 식탁에 간단한 과일과 함께 먹을 주전부리를 꺼냈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감사해요.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지민아, 그만 자책해. 누구나 잘못 선택할 수 있고 교묘한 사람에게 당할 수도 있어. 그래도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잖아. 그렇게 말하면서도 예전에 제 직감이 정확했다는 걸 느끼며 묘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억울하긴 했지만 큰일을 당했으니 우리 딸도 사람 보는 눈이 생겼겠지요. 그것도 인생의 공부 아니겠어요. 다음 날부터 우리는 결혼식을 위한 모든 것을 취소했습니다. 예식장, 스튜디오, 드레스샵에 죄송하다고 연락을 하고 위약금을 물겠다고 했고 주변 지인에게도 결혼이 무산되었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모두들 깜짝 놀라 무슨 일이야 도대체 라고 물었지만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어 아이들에게 사정이 생겨서요. 죄송해요. 라고만 답할 뿐이었지요. 제가 65살에 이런 일을 겪고 보니 세상은 한치 앞도 모르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 아끼며 사랑하는 마음은 더 커졌다는 것.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었어요. 이제와 돌아보면 그 남자 가족과 만나는 자리에서 채권자들이 몰려와 난장판을 만들었던 일이 오히려 우리 가족에게 행운이었다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